그리고 지난 시간에 노이즈에 관한 측정 계측기에 있어서 계측기에서 어떤 서멀 노이즈라는 우리가 이런 걸 했었습니다. 4kBT R 델타 B B에 델타 F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존슨 노이즈라 그랬죠, 그죠? 존슨 노이즈. 존슨 노이즈 혹은 서멀 노이즈라고 그러죠. 서멀 노이즈를 그러고, 여기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양쪽 로그를 취해서 이 로그 V의 루트 민 스퀘어는 로그의 4kBT의 델타 F까지 해주고 로그 R 더하기 해서 이게 이제 좌변과 X축과 Y축을 델타 여기가 R이고 여기가 로그 VR을 했을 때 이게 1차였죠, 그죠? 이렇게 됐었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서멀 노이즈가 증가했었습니다. 증가해서 이게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우리가 전압1이 있고 저항 R 소스가 있을 때 여기서 측정하는 기전력이 이래 있으면 또 소스의 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노이즈 레벨이 증가해서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줄어든다 그랬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계측기가 있을 때 이 계측기 분석을 할 때 몇 가지 정의를 좀 알아두는 게 필요한데 제일 먼저 센시티비티. 자, 센시티비티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거가 센시티비티인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센시티비티가 어떻게 된다라고 할 때 이 센시티비티는 어떤 걸 얘기하겠습니까? 센시티비티는 레졸루션, 그다음에 absolute accuracy, relative accuracy, 자, 이런 게 있다면 그래서 이거는 신호에서 가장 낮은 가장 작은 수준을 얘기할 때 우리가 센시티비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계측기가 혹은 분해능이 어떤 분석 기기가 1ppm까지 측정할 수 있다, 최소. 그러면 그거는 센시티비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레졸루션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레졸루션은 가장 작은 범위입니다. 범위. 레졸루션. 얘는 범위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측기를 보면 3mV 범위, 10mV 레졸루션 해서 이게 오토 레인지, 제가 지난 시간에 했을 때 어떤 실수 연구하면서 틀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얘기했었는데, 매뉴얼 레인지 할 때 매뉴얼 레인지를 바꿔줄 때 이 레인지에 관한 정보가 레졸루션이거든요. 그 다음에 연구실에서 이 실험을 할 때 이런 센시티비티 레졸루션을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험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repeatability 하고 reproducibility. 이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이 차이는 뭐겠어요? 다르게 표현하는 답이 잘 맞더라고 보니까 항상. 그래서 제가 자꾸 시키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다르게 표현하는 답이 잘 맞아요. 이게 비슷한데, 사실 리피터빌리티는 한 실호에 대해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죠? 한번 측정하고 또 측정하고 또 측정하고 또 측정했더니 계속 똑같은 게 나와요. 리피트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 시로 연결된 상태에서 여러 번 반복을 했을 때 같은 걸 보여주는 리피터빌리티거든요. 리피터빌리티고,
리프로듀스 한다는 게 그 같은 걸 리피트하는 게 아니고 같은 조건으로 다른 경우를 만들었거든요. 똑같은 조건 다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 각기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과 다른 장치로 이래 만들었는데 걔가 같은 경량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때 리프로듀스블 하는 거거든요. 그럼 리피터빌리티는 이건 그래도 에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리피터빌리티라는 게 한 번 실수는 계속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0번 측정했더니 똑같더라 라는 게 사실은 그 실험이 맞다는 거를, 연구가 맞다는 거를 보장해 주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잘못된 연결된 상태에서 계속 똑같은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죠? 실제 어떤 신뢰성을 주는 데 있어서는 이 리프로듀시빌리티가 같은 조건에 다른 환경에 같은 조건에 다른 시간에 다른 공간에서 똑같은 영향을 보여줬을 때 좀 더 믿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 데이터에서 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리프로듀시빌리티죠. 한번 측정하고 리프로듀시빌리티를 하기에는 조금 그리고 리피트해서 측정을 좀 하면서 그게 리프로듀시블 한 게 필요한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 일을 할 때 여러분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앱솔루트 애큐러시하고 렐러티브 애큐러시, 이거는 어떻게 뭐겠습니까? 앱솔루트 애큐러시하고 렐러티브 애큐러시, 상대적으로 표준값과 측정값 사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애큐리트한 부분은 우리 계측계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지만 가끔 가다가는 원점이 안 맞아서 애큐리트하지 않되 렐러티브한 애큐리스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계측에서 에러 하면 뭡니까? 에러 그러면 에러 알고 있지만 참값과 측정값의 차이다. 그 다음에 랜덤 에러는 에러에서 하고 시스테매틱 에러. 자, 랜덤 에러, 시스테매틱 에러 있으면 랜덤 에러는 잴 때마다 다를 수 있는 에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전에 중성 미자니 중성 탐지되지 않은 그런 아주 작은 시그널에 이거를 측정하고자 할 때 대부분 측정 안 되다가 갑자기 G가 딱 지나가서 측정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G가 랜덤하게 나온 거죠. 그죠? 어떨 때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컨트롤 하지 못하는 그런 에러인 경우에 랜덤 에러인데, 얘는 이제 평균을 하게 되면 VR 평균을 하게 되면 얘는 0입니다. 그죠? 평균을 하게 되면, 그래서 참값이 있는 상태에서 얘가 지글지글 하고 있으면 랜덤 에러는 평균을 취했을 때 다 사라진 에러, 다 평균 돼가지고 다 0이 되고 원래 값을 유지하게 되는 이 랜덤 에러가 되고, 시스테매틱 에러라고 하면 시스테매틱 에러 그러면 체계적 에러잖아요. 그죠? 체계적 에러인데 얘는 이 시스테매틱 에러는 다 합쳤을 때 0이 아닙니다. 0이 아니고 일정한 옵셋을 줍니다. 옵셋을 주거나 온도에 대한 어떤 변화를 주거나 이런 것이 시스테매틱한 에러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연구를 할 때 이런 시스테매틱 에러가 있는 상황에서는 실험을 잘못 설계했을 때, 그리고 장치를 잘못 선택했을 때, 이런 경우에 시스테매틱 에러인데, 시스테매틱 에러는 때로는 찾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연구실에서만 되더라 그러면 뒤에 접지가 이상하게 떠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인데 분명히 그 연구실에는 측정이 되는데 바깥은 측정이 안 되더라. 그런데 그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러가 있으면 다 더했을 때, 더 측정을 했을 때 이게 과연 0으로 갈 수 있느냐. 그러면 이거를 시스테매틱 에러가 있는데 이거를 다 평균을 취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죠. 그럼 측정할 때 제대로 측정해야 되는 거죠. 언설턴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언설턴티는 할 때 좀 필요 이상의 정확 애큐리트하게 하려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예를 들면 누구의 몸무게는 32.1957kg이다. 이런 게 의미가 있나요?
누구의 몸무게가 32.1957kg이다. 사람 몸무게가. 그리고 이제 그 바늘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계속 이런 거죠. 57, 58, 55, 뭐 이래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럴 때는 우리가, 32.2로 하고, 언설턴티는 플러스 마이너스 0.1 왔다 갔다 한다. 요 안에 범위에 있다. 그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 측정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 에러입니다. 제가 이런, 자, 하나의 이런 게 있습니다. commensurate. 하고, 혹은 incommensurate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commensurate, incommensurate라는 개념이 있는데, 위에는 유리수, 밑에는 무리수에서 비율이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유리수끼리는 예를 들어서, 7분의 5다. 예를 들었으면, 7과 5의 최소 응배수에서 얘가 7분의 5하고, 예를 들면, 5분의 8이 있다. 이랬으면 7과 5의 최소 응배수를 하면 정수가 되죠. 정수가 되는데, 뭐, 루트 7이다. 루트 7분의 루트 5다. 이래 되면, 어떤 걸 곱하더라도, 무리수가 남죠. 그죠? 무리수 곱하더라도. 그럼, incommensurate, commensurate, incommensurate 할 때, commensurate라는 거는 유리수 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레티스 컨스턴트가 있으면, 레티스가 있죠. 이렇게. 레티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A입니다. A이고, 전자 웨이브이죠. 전자 웨이브. 일렉트론 웨이브가, 얘는 레티스입니다. 레티스가 되어 있고, 전자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전자가 이렇게. 전자는 요 간격이 B입니다. 이 레티스는 원자 간격은 A이고, 이 레티스 속에 들어있는 전자 웨이브는 B가 전자의 레티스 컨스턴트라면, 만약에 A와 B가 서로 유리수배라면, 뭘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서 A와 B 사이 유리수라면, 이 전자 웨이브는 가다가 반드시 최소 응배수 때는 개수의 레티스 애톰을 지났을 때 다시 만납니다. 다시 출발하고 만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3A는 5B다. 그럼 이거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A가 5개 갈 때 B가 3개 가면 얘는 만나는 거거든요. 레티스 컨스턴트 5배에 대해서 이 전자 웨이브의 3배 되면 만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루트 3A하고 5B다. 그러면 얘는 서로 만나지 않는 거거든요. 왜 정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는 만약에 전자 웨이브하고 레티스 웨이브하고 서로 무리수배가 된다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 미끄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가 시작하거든요. 하나의 예입니다. 근데 이것처럼 제가 하나의 예인데 이 실제 상황에서 유리수 무리수를 따지는 상황이 있는데 측정할 때 전압이 무리수면 불안정하고 유리수면 안정하다.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생각하면 여러분이 과연 측정에 의해서 분석을 해서 증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무리수라면, 이거를 1.6, 1.7 이래 되는데, 무리수라면, 중력과 비교했을 때 잘 똑 떨어지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단원이 뭐냐면, 분석기기 측정이잖아요, 지금. 측정에 가면 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위에서 보면, 에러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랜덤 에러 얘기하고, 시스템에 대해 uncertainty라는 얘기 했었죠. 그죠? 불확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루트 4가 얼마입니까? 루트 4. 루트 2가 얼마입니까? 1.414 뭡니까? 그 다음에 7. 쭉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과연 루트 2볼트를 여러분 잴 수 있어요? 없어요? 루트 2볼트. 과연 될 수 있을까요? 루트 2볼트? 이거 딱 보기만 해도 루트 2볼트라는 거는 제기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루트 2볼트라는 건 무리수는 기본적으로 이 무한히 반복되지 않는 숫자의 배열이잖아요. 그죠? 근데 측정이라는 건 항상 센시티비티에 결정이 되고 레졸루션에 대해서 할 수 없고 언설턴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측정을 봤을 항상 일종의 근사치밖에 측정을 못해요. 그래서 이 무리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측정하고 실제 생활에서는 보기 어려운 구조인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이론을 보다 보면
무리수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에서는 이런 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은 인스트루먼트 스페시피케이션하고 그다음 노이즈에 관한 얘기를 조금 환경을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 1ppm 가는 거 있죠. 1ppm 1ppm 그러면 이거는 그럼 그 단위가 뭡니까? 단위가 1ppm 1ppm 그러면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1ppm은 1ppm 100만 분의 1이잖아요. 그죠? 100만 분의 1이니까 10의 6성분의 1입니다. 10의 마이너스 6성 분의 1이고 얘는 0.0001%입니다. 퍼센트 따졌을 때. 그래서 굉장히 작은 변화가 있을 때 우리 ppm 단어를 쓰고 우리가 계측기를 보면 이런 그 에러를 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정리를 이제 하는데 우리가 계측기 D-레이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D-레이팅을 쓰는데 우리가 이 계측기를 뜨거운 데 놔뒀을 때하고 차가운 데 놔뒀을 때가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템퍼리처 항상 온도 장치가 중요하고 타임 드리프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측기가 있으면 아침에 켰는 거하고 하루 종일 켜놨다가 밤에 측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걸 다르게 찍어드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엄밀하게 측정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험한 측정을 다 키는 게 아니고 실험해놓고 얘가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얘가 충분히 스테디 스테이트 갔을 때 계측기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독일에 있을 때 보면 그 측정한 친구들은 실험하기 전에 딱 켜놓는 거예요. 이렇게. 1시간도 딱 기다리고 예열이 쫙 예열된 게 단순하게 뜨겁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얘가 반응하는 것이 아까처럼 리피트 가능한 그런 하기 위해서 이런 타임 드리프트, 템퍼리처라든지 타임 드리프트 부분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장치할 때 보통 쓰게 되거든요. 자, 여기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한 개념에 대해서 이제 D-레이팅이라든지 계측기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우리가 측정하는 노이즈에 관해서 이제 실험할 때 우리가 원치 않는 노이즈에 관해서 몇 가지 전압 전류에 있어서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전압 측정과 전류 측정으로 넘어가고자 하거든요. 몇 가지 회로적인 개념하고 같이 넘어가고자 합니다. 5분만 쉬었다 또 할까요? 네.